고모들 잠시만요. 갑작스러운 제 목소리에 새 고모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조여 왜? 첫째 고모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들이 자꾸 돈 자랑을 하시니 저도 돈 자랑 좀 해보고 있습니다. 돈 자랑, 우리도 언제 돈 자랑을 했어? 둘째 고모가 어이없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방금까지 하시니 기가 다 돈 자랑 아니었나요? 얼마를 버니 가방이 얼마짜리니? 집이 몇 억이니? 자식한테 얼마를 물려주니? 제 말에 셋째 고모가 비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럼 너도 자랑해봐. 저는 등기부등본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네, 그게 뭐야? 첫째 고모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등기부등본이요? 서울 신사동이 있는 건물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에요. 새 고모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남이 건물 등본을 잇다 왜? 둘째 고모가 반신반의하며 물어보셨습니다. 제 건물이에요. 저는 첫 번째 등기부등본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 건물은 연면적 3,000평시가 200억 원 상당히 사오는 건물이에요. 소리자는 닭주 바로 저예요. 고모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 보실 수 있으십니다. 혹시 영상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 전에 엄마는 이미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관절염으로 아픈 무릎을 부여잡으며 천천히 일어나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 또 무릎이 아프네. 엄마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화장실로 향하셨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당뇨 측정기를 꺼내시는 엄마의 손끝이 바늘에 찔리자 작은 피가 맺힙니다. 혈당 수치를 확인하시며 한숨을 내쉬시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140이 또 높아졌네. 엄마는 혼자 말을 하시며 당뇨약을 드셨습니다. 거슬로 나오신 엄마는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아빠를 바라보셨습니다. 어젯밤에도 골프 동호회 모임이라며 늦게 들어오신 아빠는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소파에서 잠들어 계셨습니다. 주호 아빠 명절인데 방에 가서 자직을 해. 엄마가 아빠의 어깨를 살짝 흔드시자 아빠는 뒤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귀찮게 그냥 여기서 잘게. 엄마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며 아빠에게 담요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향하시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나물들 무쳐야 하고 전도 부쳐야 하고 갈비찜도 만들어야 하고 엄마는 냉장고에서 하나씩 재료들을 꺼내시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어젯밤 마트에서 일을 마치고 장을 보며 준비해 두신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재료도 보시면 한숨을 쉬시더니 도라지부터 손질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하나 껍질을 벗기며 소금에 비비는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 명절 음식을 준비해 오신 엄마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혼자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뭐 도와줄 거 없어? 아이고, 주어야? 괜찮아? 엄마가 다 할게. 엄마 혼자 다음엔 언제 다 해? 내가 도와줄게. 엄마는 미안한 듯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고사리 좀 데쳐줄래? 엄마는 전 반죽 만들어야 해서 저는 고사리를 받아들고 끓는 물에 넣었습니다. 엄마는 부침가루에 물을 넣어가며 반죽을 만드셨습니다. 모작 안에 새벽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어야, 너 회사 일은 어때? 요즘 바쁘지? 응, 좀 바빴어. 회사와 별개로 최근에 나 혼자 성과는 게 있는데 엄마가 알면 깜짝 놀라. 이걸 무슨 성과인데? 지금 알면 재미없어. 소밀이야.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겨가면서 해 엄마는 항상 제 걱정부터 하셨습니다. 본인이 새벽부터 명절 준비로 고생하고 계시면서도 제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7시가 되자 아빠가 일어나셨습니다.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화장실로 향하는 아빠를 보며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주어 아빠 세수하고 나서 집 청소 좀 도와줘. 아, 알았어. 근데 오늘 골프 약속이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 엄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오늘 추석이야. 골프가 그렇게 중요해. 추석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오전엔 어머니 말고 누가 안 오잖아. 내가 없어도 상관없어. 아빠는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며 화장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엄마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사람 참 안 변하네. 저는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엄마 혼자 모든 준비를 하시고 아빠는 본인 할 일만 하시고 빠지시는 패턴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신경 쓰지 마.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주서야 정말 내가 있어서 든든해. 엄마는 고마운 표정으로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 부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팀에 기름을 두르고 동그랗게 붙여지는 호박전, 애어박전, 동태저들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습니다. 어머님이 오시면 또 뭐라고 트집 잡으실지 모르겠네. 시누이들도 예전보다 더 날 무시하는 것 같아. 엄마는 전을 뒤집으시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시누이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글쎄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그런가 봐. 예전에는 그래도 서로 챙겨주고 했는데 요즘은 엄마는 마이크틀 흐리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그런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엄마가 시누이들에게 무시받는 모습을 보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8시가 되자 엄마는 갈비찜을 끓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압력솥에서 나오는 김과 함께 집안 가득 갈비찜 냄새가 퍼졌습니다. 아빠는 골프복으로 갈아입으시며 나갈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주엄마 나눠 간다. 집안이 좀 도와주고 가면 안. 곧 약속 시간이라 가야 해. 늦으면 골프장 비용 내가 내야 해. 아빠는 골프채 가방을 메시며 현관으로 향하셨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표정으로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 곧 할머니 오시는데 그렇게 제가 아빠를 붙잡자 아빠는 난 처음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주어와 할머니는 네가 잘 모시고 있어라. 아빠는 꼭 나가야 되는 약속이라 어쩔 수가 없어. 아빠는 변명을 늘어놓으시며 급하게 집을 나가셨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다시 요리에 집중하셨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얼마나 실망스러워 하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진짜 이기적이다. 저런 게 하하이트린이야? 익숙해, 엄마의 익숙해라는 말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9시가 되자 엄마는 명절 음식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드는 음식들을 하나씩 그릇에 담는 모습이 요리장인 같았습니다. 나물들은 색깔별로 정갈하게 담아시고 전들은 크기별로 가지런히 놓으셨습니다. 엄마는 밥을 짓고 마지막으로 미역국을 끓이셨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역국을 좋아하신다고 그랬었나? 어머님은 어릴 때부터 미역국을 좋아하셨대. 특히 내가 끓인 미역국을 마시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네. 엄마는 미역국을 저으시며 옛 추억에 잠기신 듯 했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엄마를 좋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소원해졌고 특히 고모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후로는
점점 엄마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10시가 되자 엄마는 마지막으로 옷을 갈아입으셨습니다. 편한 회색 가디건에 작은 진주기 거리를 하신 엄마는 여전히 우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가의 잔주름과 손뼉의 거친 살결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주호야, 너도 좋은 옷으로 갈아입어. 저는 방에서 그나마 좋아 보이는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저와 엄마의 모습을 보니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주호야, 이따 할머니 아마 첫째 고모가 모시고 올 것 같은데 오셔서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 왜 엄마가 그런 걱정을 해야 해? 엄마가 뭐가 부족하다고 그냥 엄마가 며느리라 이라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엄마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거야. 창문 너머로 따뜻한 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명절 아침이었지만 곧 찾아올 손님들 때문에 엄마의 마음은 편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엄마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엄마가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드리겠다고 말입니다. 11시 30분 예정보다 1시간이나 일찍 현관문에서 벨이 울렸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라시며 앞치마를 벗으셨습니다. 벌써 왔네. 아직 준비가 다 안 됐는데 엄마는 서둘러 머리를 정리하시며 현관으로 향하셨습니다. 문을 열자 할머니를 부축하고 있는 첫째 고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아가씨도 오셨어요. 엄마가 정중하게 인사드리자 할머니가 엄마를 훑어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넌 살이 더 전에 얼굴도 부었고 할머니의 첫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 계속 붓더라고요. 첫째 고모가 거실을 둘러보시면 말씀하셨습니다. 언니 오빠 대신 엄마 내가 모시고 왔으니까 난 좀 쉽게 일하고 왔더니 피곤해. 첫째 고모는 잘못을 때 이혼하고 혼자 사신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사업 수완이 좋아서 지금 운영하는 쇼핑몰 회사가 꽤 잘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첫째 고모가 회사에 둘째 고모, 셋째 고모도 넣어줘서 같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모는 굳이 일찍 올 필요 없는데 꼭 명절에 할머니를 일찍 모시고 와서 엄마의 신경을 굳는 게 습관이 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자마자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하듯 소파에 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언니, 이거 봐. 르메스 신상이야. 1,000원, 언어 100만 원짜리인데 웨이팅 반영 걸렸어. 엄마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방이 참 예쁘네요. 언니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밖에 나갈 때 들고 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야. 고모의 말에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언니는 아직도 마트에서 일하고 있지. 몸도 아프다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저는 거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고모가 저를 놓으시면 말씀하셨습니다. 주호야, 너 회사 잘 다니니? 무슨 회사라고 했더라? 잘 다녀요. 의료기기 개발하는 회사요. 그래, 한 달에 얼마나 받는데 월급은 많지 않아요. 월 250만 원 정도요. 250만 원 너무 적은 거 아니니? 내 회사 알바생도 300은 받는데. 내 알바생 부럽네요. 네, 대화를 듣던 할머니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주호야, 고모한테 회사 넣어달라고 부탁해봐라. 그럼 지금보다 더 벌 거 아니냐? 아니에요. 할머니, 지금 일은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 그만둘 생각 없어요. 네가 배가 불렀구나. 할머니의 차가운 말씀에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엄마를 도와준다는 핑계로 주방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혼자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 같이 빨리 끝내자. 할머니하고 고모는 뭐 하셔? 거실에서 TV 보고 계셔. 신경 안 써도 돼. 제 예상대로 할머니와 고모는
하는 일 없이 거실에서 TV만 보시다가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혼자서 오늘 먹을 저녁과 내일 석류에 쓸 반찬까지 모든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와 고모는 TV를 보시다가 심심하셨는지 주방으로 오셨습니다. 이 나물간이 왜 이래? 너무 짜지 않아? 할머니가 콩나물을 드시며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다시 무쳐드릴까요? 아니야. 그냥 먹을. 어차피 입맛이 없어서 고모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하자면 요리 실력이 예전만 못한 것 같아. 나이가 들어 그런가? 엄마는 말문이 막히신 듯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끼어들었습니다. 고모 엄마가 정성껏 만드는 음식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주호여 이런 건 말해줘야 알지 모르면 계속 맛있는 줄 알고 똑같이 만들 거 아니야? 저는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엄마가 괜히 걱정하실 것 같아 참았습니다. 오후 4시쯤 고모가 갑자기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 회사 일이 있어서 먼저 가야겠어. 엄마는 여기서 주무미고 난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 아가씨 벌써 가세요. 급한 일이 생겨서. 그리고 내일 가족들 다 올 거니까 그때 다시 봐. 첫째 고모는 급하게 가방을 챙기시며 나가셨습니다. 할머니만 남겨두고 가신 것입니다. 저녁 8시가 되자 골프를 마치고 아빠가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뭐 하다 왔어? 친구들 좀 만나고 왔어요. 그래, 저녁 안 먹었으면 빨리 차려달라고 해서 먹어. 우린 저녁 다 먹었다. 아빠는 할머니 말씀에 엄마에게 저녁 준비해 달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막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계시던 엄마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까지 저녁도 안 먹고 놀다 온 거야.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된 줄 몰랐네. 대충 차려줘. 그때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비랑 전 다시 데워서 저랑 식은 거 주지 말고. 내 어머니 엄마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많이 면회서 설거지를 도와주고 있던 저는 아빠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많이 내가 뭘 너무해? 아니야 아빠 혼자 재밌게 놀다 와서 부러워서 그러지. 저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말을 아겠습니다. 할머니는 거실에서 TV 보시다가 주무시고 저도 피곤해서 일찍 방에 들어갔습니다. 잠깐 주방 일을 도와줬을 뿐인데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몸도 안 좋으신데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저는 문득 한 달 전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번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일단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주호 연구원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대한메디컬 구매팀 김수철 과장입니다. 연구원님이 개발하신 원거리 혈당 측정기 의료 특화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메디컬은 국내 3대 대표 의료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그 특허를 구매하고 싶은데요. 가격 협상이 가능할까요?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3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개발 제품이라 아직 안정성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비용은 제외했습니다. 저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취미 삼아 만들어서 특허 등록을 했던 제품이 300억이라네.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물론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요. 저는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0억이라는 금액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엄마였습니다. 그동안 고생만 시킨 엄마에게 제대로 된 보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대한 메디컬과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더 좋았습니다. 특허 기술의 독창성과 상용화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아 최종 계약금은 세금을 포함해서 300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재빨리 사인을 하고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제 특허를 300억 원이나 주고 사시려는 건가요? 저희 기업에 꼭 필요한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또 30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투자해 특허를 확보했다는 점자가 좋은 홍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주호님은 정말 큰 행운을 잡으신 겁니다. 저는 순간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이 기계를 만들게 된 계기가 엄마가 편하게 혈당을 측정하기 바라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돈이면 이제 엄마가 더 이상 무시당하지도 않고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통장에 찍힌 300억 원을 보고도 현실이 아닌 듯 멍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고모들이 다니는 회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늘 엄마 앞에서 돈 많이 번다고 뽐매며 저에게 회사로 한번 놀러 오라고 말하던 신사동의 그 건물이었습니다. 총 10층짜리 건물이었고 고모들 회사는 그중 5층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건물을 내가 사버리면 어떻게 될까? 엄마 옆에서 고모들에게 당당히 보여주며 내 건물에서 나가라고 외치면 고모들 표정이 어떻게 변할까? 꿈 같은 상상은 이젠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곧장 빌딩 앞에 있는 부동산으로 들어갔고 그날 바로 그 건물을 200억 원에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저질렀는데 아직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족들에게는 더욱 비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다가오는 명절에 고모들이 모두 오면 엄마 보는 앞에서 제대로 된 방역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언니, 이거 봐. 루이비통 신상인데 900만 원짜리야. 엄마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가씨 가방이 참 예쁘네요. 10분 후 셋째 고모가 도착하셨습니다. 점소보다 더 차가운 표정으로 들어오시더니 역시 돈자랑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언니들 나왔어. 이거 봐, 나 드디어 명품 골프장 회원권 샀. 둘째 고모가 부러운 듯 말씀하셨습니다. 와, 부럽다. 나도 거기 골프장 회원권 사고 싶었는데 2억은 넘게 줘야 해서 포기했어. 근데 오빠도 골프 친다고 하지 않았나? 셋째 고모의 말에 아빠는 당황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아, 아니, 난 그냥 스크린 골프만 가끔. 뭐야, 스크린만 치면 무슨 재미야. 필드를 나가야지. 다음에 내가 데리고 가줄게. 그래, 아빠는 왠지 모르게 자존심이 상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첫째 고모가 도착하셨습니다. 어제 일찍 가신 첫째 고모는 오늘 더욱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미안, 회사 일 때문에 좀 늦었어. 너네들 일은 다 끝내고 온 거지. 첫째 고모가 나머지 고모들에게 말했습니다. 고모들은 첫째 고모가 기분 상하지 않게 최대한 비위를 맞춰야 하는 현실입니다. 물론이지. 시킨 거 다 하고 왔어. 근데 언니 가방 뭐야? 신상이야? 매야. 이거 샤넬 리미티드 에디션. 한국에는 100개밖에 안 나온 거라 돌아. 새 고모는 서로의 가방을 보며 칭찬하기 바쁘셨습니다. 엄마는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언니, 우리 가방 어때? 어울려? 둘째 고모가 엄마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다 예뻐요. 아가씨들 취향이 좋으시네요. 그때 첫째 고모가 본격적인 자랑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우리 요즘 완전 잘 나가고 있어. 사무실 위치가 좋은지 대박이 나서 말이야. 그래요? 잘 됐네요. 언니는 노겠지만 우리 이번 달에만 순수익이 1원 넘었어. 한 달에 말이야. 셋째 고모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언니 너무 대단해.
지금 직원 늘려야 한다고. 우리 신사동 사무실 옆 포실 하나 더 계약 예정이잖아. 그럼 임대료만을 1,000만 원이야. 둘째 고모도 지지 않으셨습니다. 난 돈 열심히 모아서 집 한 채 더 살 거. 현재 10억짜리 서울 아파트 보고 있어.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잘했네. 요즘은 자식들한테 물려줄 것도 생각해야 하잖아. 나도 지영이 시집 갈 때는 5억 정도 해줄 생각이야. 새 고모의 돈 자랑이 계속되는 동안 엄마는 점점 작아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가 치매로 올랐습니다. 언니는 주호한테 뭐 해줄지 계획 있어. 첫째 고모가 갑자기 엄마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건 생각 못 해봤어요. 주호 결혼 자금은 집 장만에 줄 돈은 셋째 고모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엄마는 대답하지 못하시고 고개만 숙이셨습니다. 그때 둘째 고모가 갑자기 가방을 들고 일어나셨습니다. 언니, 내가 안 쓰는 가방 하나 줄까? 네, 왜요? 언니, 가방이 너무 촌스러운 것 같아서 이거라도 둘째 고모는 몇 년 전에 쓰던 가방을 꺼내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와 표정에는 동정과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엄마가 사양하시자 새 고모가 서로 눈을 맞추며 웃기 시작하셨습니다. 언니, 우리 셋 중에 누가 제일 좋아? 첫째 고모가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그게 무슨 그냥 누가 제일 좋은지 딱 말해봐, 솔직하게. 둘째 고모가 재촉하셨습니다. 아가씨들은 다 좋은데 엄마가 주저하시며 대답하시자 새 고모의 표정이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언니, 우리가 그걸 몰라. 한 명만 딱 골라보라고. 셋째 고모가 정색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당황하시며 말씀을 못하자 첫째 고모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 언니, 장난이었어. 장난 언니는 매사 진지해서 탈이야. 둘째 고모가 비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대화가 안 통해 이래서 언니한테는 농담도 말하기 힘들어. 셋째 고모의 차가운 말에 엄마는 완전히 위축되셨습니다. 그때 거실에 있던 아빠가 정색하면서 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분위기도 맞출 줄 모르고 답답하다. 답답해. 아빠까지 고모들 편에서 엄마를 마치 동물원 원숭이 취급하는 모습을 보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쏟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며칠 전에 미리 준비해둔 등기부 등본 2장이 있었습니다. 첫 번반은 서울 신사동에 있는 10층 건물의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연면적 3,000평에 시가 200억 원 상당의 상업용 건물이었습니다. 소유자는 박주호 바로 저였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지역에 있는 또 다른 건물의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50억 원 상당의 주상복합 빌라 건물로 소유자는 이미 바로 엄마였습니다. 특허 계약금 300억으로 이부 건물을 현금으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명의로 된 건물은 나중에 엄마께 선물로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첫 번째 건물이었습니다. 200억짜리 건물 안에는 여러 업체들이 입주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고모가 운영하는 회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등기기 등본을 손에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고모들은 여전히 엄마를 놀리고 계셨습니다. 언니, 진짜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맞아, 이래서 우리가 답답하다고 하는 거야. 언니 또 좀 꾸미고 살아. 나이보다 더 늙어 보여.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시고 고개만 숙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등기부 등본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고모들 잠시만요. 갑작스러운 제 목소리에 새 고모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주호야, 왜? 첫째 고모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모구모들이 자꾸 돈 자랑을 하시니 저도 돈 자랑 좀 해보겠습니다. 돈 자랑? 우리가 언제 돈 자랑을 했어? 둘째 고모가 어이없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방금까지 하신 얘기가 다 돈 자랑 아니었나요? 엄마를 버니 가방이 얼마짜리니, 집이 몇 억이니, 자식한테 엄마를 물려주니 제 말에 셋째 고모가 비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너도 자랑해봐. 그럼 저는 등기부 등본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야? 첫째 고모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등기부 등본이요. 서울 신사동에 있는 건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에요. 새 고모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남의 건물 등 본을 네가 왜 둘째 고모가 반신반의하며 물어보셨습니다. 제 건물이에요. 저는 첫 번째 등기부 등본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 건물은 연면적 3,000평, 시가 200억 원 상당의 상업용 건물이에요. 소유자는 박주호 바로 저예요. 고모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주호야 장난하지 마. 셋째 고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장난이요? 고모들 여기 건물 주소 한번 보시죠. 저는 등기부 등본에 있는 주소와 소유자명을 고모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등본을 제대로 확인한 첫째 고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주소가 우리 회사 건물이잖아. 마이고, 최근 책에 건물주가 바뀐 거 아직도 모르셨나 보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둘째 고모와 셋째 고모는 어안이 벅벅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힌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자고 계시던 할머니가 나오셨고 아빠도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소음을 들은 가족들이 모두 거실로 몰려와 등기부 등본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주호 이름으로 된 거야? 아빠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등기부 등본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다. 주호야, 이거 진짜야? 할머니도 놀란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보는 앞에서 고모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진짜로 앞으로 고모들 회사는 제 건물에서 싹 다 뺄 거니까 당장 나가세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번 달까지 시간 드릴게. 만약 안 나가면 월임대로 3배로 올릴 거예요. 사무실 확장은 꿈도 꾸지 마시고요. 첫째 고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주호야, 갑자기 왜 이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냐고요? 방금까지 엄마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저는 냉정하게 말하며 두 번째 등기부 등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두 번째 등기부 등본이에요. 저는 엄마를 바라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엄마가 등기부 등본을 받아보시면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50억 원 상당의 주상복합 빌라예요. 소유자는 이미 정 엄마예요. 주호야, 이게 뭐야?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엄마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이제 엄마도 건물 주세요. 할머니가 등기부 등본을 빼앗듯이 가져가 보시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주호가 언제 이런 돈을 의료 특허 팔았어요. 할머니, 300억에 팔았어요. 아빠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300억 주호야, 너 정말이야?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습니다. 고모들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고모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발 명심하세요. 이번 달 안에 짐 다 빼세요. 주호야 제발. 지금 고객들이 이 회사 주소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바꾸면 타격이 크단 말이야. 첫째 고모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엄마한테 하신 말들 기억나세요? 대화가 안 통한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하셨잖아요. 둘째 고모와 셋째 고모도 당황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등기부 등본을 엄마 앞에 정중히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더 이상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엄마의 등기부 등본을 계속 들여다보셨습니다. 이것도 정말이야? 주호 엄마 이름으로 된 거야? 아빠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셨습니다. 고모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께 드리는 눈물이에요. 그동안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 엄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주호야,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고 아픈 몸으로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가족을 챙기시고 저는 가족들이 모두 듣도록 동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이 건물을 엄마께 드리고 싶었어요. 엄마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주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빠는 부러운 듯 저와 엄마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받고 싶으며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장손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역시 우리 집안 피아 할머니는 갑자기 친한 척 하시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주호야,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300억이라니. 조금 전까지 저를 무시하시던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저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저는 예의상 대답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첫째 고모가 급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주호야, 고모 말 좀 들어봐. 내 말씀하세요. 사무실 이전은 정말 어려워. 우리가 거기서 10년 넘게 일했는데 첫째 고모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둘째 고모도 급하게 거들었습니다. 맞아, 주호야. 이만한 사무실 구하기 정말 힘들어. 우리 직원들도 다 거기에 적응했는데 주호야, 제발 도와줘. 우리가 어디 갈 데가 없어. 저는 고모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엄마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고모들 조금 전까지는 돈 자랑하던 모습들은 어디 가셨나요? 엄마네, 그건 정말 잘못했어. 우리가 언니한테 너무했어. 첫째 고모가 급하게 사과했습니다. 주호야, 우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 앞으로는 언니한테 잘할게. 둘째 고모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고모는 불만이신가 봐요. 저는 가장 말을 함부로 하는 셋째 고모를 향해 물어봤습니다. 첫째 고모와 둘째 고모는 셋째 고모를 흐겨봤고 셋째 고모는 마지막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호야,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얼마나 분했는지 눈물까지 글썽이셨습니다. 저는 이런 고모들의 모습이 역겹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와서 반성하시는 척 하시는 거예요? 제가 돈이 없었다면 계속 엄마를 무시하셨을 거 아니에요? 주호야, 그게 아니야. 셋째 고모가 변명하려 하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무실 계약은 이번 달까지예요. 연장하고 싶으시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 첫째 고모가 급하게 물어보셨습니다. 엄마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럼 사무실 계약 연장해 줄 거야? 둘째 고모가 희망적인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저는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고모들, 엄마한테 진정성 있게 사과부터 하세요.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첫째 고모가 엄마에게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하시며 고모한테 고개를 들라고 하셨습니다. 아가씨, 고개 드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때 둘째 고모와 셋째 고모도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언니, 우리도 미안해. 정말 잘못 생각했어.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돈이 있어야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엄마가 고모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들 다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쉽게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엄마 너무 쉽게 용서하지 마세요. 주호야 고모들이 진짜 반성하는지 지켜봐야죠. 할머니가 갑자기 제 편을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주호 말이 맞아. 너희들이 정말 잘못했어. 조금 전까지 고모들 편이었던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모든 사람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뭐야 갑자기 셋째 고모가 말하려 하자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제재하셨습니다. 갑자기라니, 아가, 내가 방에서 계속 듣다가 나와서 한 소리 하려다가 참았다. 아빠도 분위기를 읽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주호야, 아빠도 미안하다. 그동안 엄마 편이 서지 못해서 저는 아빠의 이런 말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해요. 모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모들은 여전히 사무실 문제를 걱정하며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결정을 내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앞으로 지켜볼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폭풍 같은 추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건물주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저는 고모 회사가 입주해 있는 제 건물에 찾아갔습니다. 건물 로비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미팅을 하는 척하면서 일부러 얼굴을 비쳤습니다. 사장님, 오늘 임대료 연체 업체들 명단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관리 직원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연체된 곳은 바로 계약 해지 통보하세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첫째 고모가 저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주호야, 너 여기 왜 왔어? 제 건물인데 왜 오면 안 돼요?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미리 연락을 하고 고모 회사는 임대료 밀린 거 없죠? 첫째 고모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가 언제 밀려본 적이 있어. 다행이네요. 요즘 임대료 못 내는 회사들이 많아서요. 저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건물에 나타났습니다. 고모들은 제가 나타날 때마다 전전긍긍했습니다. 목요일에는 둘째 고모가 엘리베이터에서 맞추쳤습니다. 주호야, 우리 정말 반성하고 있어. 언니한테도 잘하고 있고 그래요? 확인해 봐야겠네요. 확인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둘째 고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한편 저는 의료기기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특호로 충분한 돈을 벌었고 건물 관리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주호야 정말 그만둘 거야? 상사가 아쉬워했습니다. 네,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서요. 아긴 그 정도로 대박이 났는데 다닐 이유가 없지. 아, 나도 특허나 하나 내볼걸. 너 그렇게 되고 나서 회사에서 규정 하나 내려왔어. 개인적으로 의료기기 특허 내자 걸리면 회사에서 퇴출이라고. 괜히 저 때문에 죄송하네요. 대신 작지만 이거 회식 때 보태서 쓰세요. 저는 상사에게 1,0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주고 당당하게 회사를 나눴습니다. 퇴사 후 저는 본격적으로 건물 관리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관리 전문가를 고용해서 건물 운영 노하우를 익혔습니다. 막상 계산해 보니 월세로 들어오는 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200억짜리 건물에서 매월 1억 원 가까운 임대료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수익이에요. 전문 관리업체 직원이 감탄했습니다. 그래요. 다른 건물들은 어때요? 이 지역에서는 최고 수준이에요. 입지가 워낙 좋아서요. 저는 전문 건물 관리자들을 따로 뽑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모들 앞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월요일 오후 저는 고모 사무실 문 앞에서 부동산 중개인과 큰 소리로 통화했습니다. 네, 그층 임대를 올리는 거 확정이에요. 시세에 비해 너무 싸게 받았거든요. 첫째 고모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주호야, 잠깐만. 아, 고모 안녕하세요. 저는 능글맞게 인사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건물 관리 업무요. 임대를 조정하는 일이요. 첫째 고모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우리 팀도 글쎄요. 검토해 봐야겠네. 셋째 고모 앞에서 세무사와 통화도 했습니다. 네, 임대사업자 세무조사 준비해야죠. 임차인 세금 내역까지 다 맞춰야 하잖아요. 이번에 세무조사 대비 확실히 준비해 주세요. 셋째 고모가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을 보내니 고모들은 완전히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금요일 예언역 집에서 아빠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주호야, 아빠랑 얘기 좀 하자. 네, 뭐해요? 너 엄마만 챙기고 아빠는 왜 안 챙겨줘? 아빠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빠요. 엄마한테는 50억짜리 빌라도 사주고 아빠한테는 뭐 하나 없네. 저는 아빠의 이런 모습이 한심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빠 자기 객관화 좀 하세요. 뭐 그동안 엄마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가 보세요. 네, 아빠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호야, 아빠가 뭘 잘못했다고 정말 모르세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골프 치러 가셨던 거 명절마다 혼자 준비하게 놔둔 거 할머니랑 고모들이 무시할 때 방관한 거 이런 게 기억 안 나세요? 네, 아빠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빠는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었어요. 주호야, 사실이잖아요. 그동안 엄마를 지켜주기는 권영 외면하기만 했잖아요. 아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가족을 위해 뭘 했는데요? 생활비나 제대로 주셨나요? 아빠 취미 생활한다고 생활비는 하나도 안 주고 엄마가 혼자 마트 일하면서 우리 가족 먹여 살렸는데 아빠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빠 앞으로 하는 거 봐서 챙겨드릴게. 하는 거 봐서 내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시는지 지켜볼게요. 아빠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호야, 내가 돈 좀 벌었다고 아빠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싫으시면 어쩔 수 없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변하시면 저도 챙겨드릴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아빠가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아빠가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야?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무조건 엄마 편에 서세요. 그럼 그때 생각해 볼게. 아빠가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고 나니 모든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모들의 위선 할머니의 변덕 아빠의 이기심까지 하지만 동시에 엄마의 소중함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본격적으로 고모들을 압박할 계획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가족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난 어느 금요일 오후 4시 저는 평소처럼 건음물에 나가 있었습니다. 고모들을 한 번씩 괴롭히는 일도 이제는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도 요즘은 주상복합 건물 관리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오전에는 건물 관리 사무소에 나가서 임차인들과 미팅을 하시고 오후에는 건물 시설 점검을 하시느라 분주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엄마께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건물 관리하느라 힘들지 않아? 힘들기는커녕 너무 좋아. 아가씨들이 왜 그렇게 돈돈거려는지
이제 알겠더라. 엄마가 웃으시며 농담까지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사장님이라고 부르니까 기분이 좋으면서 이상해. 엄마의 당당해진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엄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주호야, 어디야? 빨리 집에 와. 왜요?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 저는 급하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이미 구급차가 와 있었고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들고서 실려가고 계셨습니다.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나한테 할 말이 있으시다고 오시더니 문 앞에서 갑자기 가슴을 옮겨주시더니 쓰러지셨어. 심근경색인 것 같아.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고모들도 모두 모였습니다. 평소 저를 무서워하던 고모들도 이때만큼은 걱정이 앞서는 듯 했습니다. 엄마가 괜찮으실까? 첫째 고모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둘째 고모가 물어보셨습니다. 아직 진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가 대답하셨습니다. 3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희가 가족입니다.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심근경색이 맞습니다. 다행히 빠른 처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상태가 심각합니다. 의사의 말에 모든 가족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술은 언제 하나요?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수술 가능합니다. 수술은 관상동맥 우회술로 대략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고 나중에 합병증 생기면 몇 천만 원 더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실비가 없으시던데 그래도 수술 진행할까요? 고모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평소 돈 자랑을 하던 것과는 달리 실제로 큰 돈이 나가는 일에는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술비는 제가 낼게요. 제가 말하자 고모들이 놀라셨습니다. 주호야, 내가 첫째 고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셨습니다. 네, 할머니인데 당연하죠. 그날 밤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지켜보는 동안 평소 보지 못했던 가족들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모들은 할머니 곁에서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에 거만하고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엄마 제발 깨어나세요. 둘째 고모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셋째 고모도 우럭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고모는 할머니 곁에서 밤새 잠도 자지 않고 지키고 계셨습니다. 엄마도 평소처럼 가족들을 챙기고 계셨습니다. 고모들이 추워할까봐 담요를 가져다 주시고 배고플까봐 음식을 사다 주셨습니다. 언니 고마, 이런 때에도 우리를 챙겨주고 첫째 고모가 엄마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가씨,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엄마의 대답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평소 미워했던 고모들도 결국 할머니를 사랑하는 딸들이었고 엄마는 그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가족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할머니의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4시간 동안 이어진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가족이 안도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 동안 병원에 머물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모들이 정말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 엄마의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할머니가 깨어나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모님들 잠깐 얘기할 것이 있어요. 병원 로비에서 고모들과 만났습니다. 주호야, 뭔데? 첫째 고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무실 계약 연장해 드릴게요. 사무실 확장도 허락할게요. 고모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이요?
둘째 고모가 기뻐하며 물어보셨습니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 앞으로 엄마를 진짜 언니로 대해주세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심으로요. 고모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당연하지. 주호야 셋째 고모가 진심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임대료도 반으로 줄여드릴게요. 대신 정말 변해야 해요. 고마워 주호야 정말 고마워 첫째 고모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와 둘이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호야, 고모들한테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엄마가 원하시는 일이니까요. 너도 이제 알겠지? 가족이라는 게 뭔지 엄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왜 참으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주호야, 시간이 걸릴 뿐이지. 엄마의 지혜로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빠와도 다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호야,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앞으로는 엄마 옆에서 정말 잘할게. 약속해. 아빠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빠 지켜볼게요. 정말 변하시면 저도 챙겨드릴게요. 할머니도 의식을 회복하신 후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미정아 고생 많았어. 그동안 내가 너무 심했지. 할머니가 엄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건강하시기만 하시면 돼요. 엄마는 여전히 따뜻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주호가 참 효자로 컸구나. 정말 내가 자랑스러워.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가 태어나시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모여서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미리 준비해 두신 미역국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역국 끓여드렸어요. 고마워. 맞아가,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엄마를 미정이라고 부르신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언니, 이 미역국 꼭 맛있어. 첫째 고모가 진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도 많이 드세요. 엄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언니, 우리 앞으로 자주 보자. 정말 자주 둘째 고모가 말씀하셨습니다. 언니,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 우리가 도와줄게. 셋째 고모도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돈으로 시작치겐 복수였지만 결국 진짜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빠도 달라지셨습니다. 설거지를 도와주시고 엄마가 힘들어 하시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셨습니다. 주호 엄마, 내가 할게. 고마워. 부부가 서로를 챙기는 모습을 보니 보기 좋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빠를 따로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아빠 이거 받으세요. 저는 아빠에게 세차키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최신형 벤츠예요. 아빠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지금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어요. 아빠의 눈이 커졌습니다. 주호야, 이런 비싼 걸 아빠가 정말 변한 걸 봤어요. 앞으로도 엄마 잘 보살펴주세요. 아빠가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고마워 주호야. 내가 정말 잘할게. 아빠는 나중에 차 트렁크를 여셨다가 또 한 번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제가 최고급 골프장 회원권과 골프채 세트를 넣어놨거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석영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1년 후 다시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침 8시 저는 엄마의 새 집에서 눈을 떴습니다. 50억짜리 주상복합 건물 꼭대기층에 있는
50평 규모의 멋진 집이었습니다. 통창을 통해 보이는 서울 시내 전경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엄마가 편안한 모습으로 커피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작년 이맘때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엄마 잠 좀 주무셨어요? 응. 주호야, 너도 잘 잤어? 엄마의 얼굴에는 여유와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혼자 음식 준비를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고모들 몇 시에 오사기로 하셨어요? 10시에 오기로 했어. 아가씨들이 음식 준비 다 해서 온다고 하더라.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작년에는 엄마 혼자 모든 준비를 하셨는데 이제는 고모들이 직접 음식을 준비해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9시 30분 아빠가 새 벤츠를 타고 도착하셨습니다. 요즘 아빠는 정말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골프했어도 줄이시고 엄마를 우선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주호 엄마 장봐 왔어? 고생했어? 커피 마실래? 고마워. 아빠와 엄마가 서로 위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주호야, 아빠 어때? 많이 달라졌지? 아빠가 저에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약속을 지키켰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새 차도 사드렸고 용돈화도 넉넉히 드리고 있었습니다. 10시 정각 첫째 고모가 도착하셨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음식들을 가득 들고 계셨습니다. 언니, 나왔어. 음식 다 준비해 왔어. 아가씨 고생했어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언니 당연한 거야. 그동안 언니만 고생했잖아. 첫째 고모의 말과 태도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조금 있다가 둘째 고모도 도착하셨습니다. 언니 나도 왔어. 갈비찜이랑 나물들 다 해왔어.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언니 이 집 정말 좋다. 전망이 끝내주네. 둘째 고모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고모가 도착하셨습니다. 언니 미안해 조금 늦었지. 엄마 모시고 오늘 아가씨 천천히 오셔도 돼요. 언니 이제 정말 여왕님 대접받고 사는구나. 부럽다 진짜. 셋째 고모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도 들어오셨습니다. 작년 수술 후 많이 회복되셨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엄마가 할머니를 부축해드리며 인사했습니다. 고마워 미정아. 오늘도 수고했구나. 할머니가 엄마의 이름을 부르시면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앉으세요. 아가씨들이 다 준비해 오셔서 저는 편해요. 그래, 우리 딸들이 철들었나 보네. 할머니가 흐무치게 웃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모든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언니 이 집에서 먹으니까 음식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첫째 고모가 즐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가 정성껏 건져주셔서 그래요. 언니, 우리 진짜 많이 변했지. 둘째 고모가 웃으며 물어보셨습니다. 많이 달라지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언니, 우리가 그동안 정말 못됐었어. 이제야 정신을 차렸지. 셋째 고모가 반성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사 후에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주호야, 너 요즘 어때? 건물 관리 잘 되고 있어? 첫째 고모가 저에게 관심 있게 물어보셨습니다. 네, 잘 되고 있어요. 고모 회사도 잘 되고 계시죠? 응. 너가 배려해준 덕분에 잘 되고 있어. 정말 고마워. 언니는 요즘 어때? 건물 관리 힘들지 않아? 둘째 고모가 엄마께 물어보셨습니다. 아니에요. 재미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엄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언니 정말 달라졌어. 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여. 셋째 고모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오전 11시쯤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작년과는 달리 모든 가족이 함께 갔습니다. 조상님 앞에서도 화목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묘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 첫째 고모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물이요? 무슨 선물이에요? 엄마가 궁금해 하셨습니다. 짠, 고모들이 동시에 큰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안에는 최고급 명품 가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에르메스 캘리백이야. 우리가 앞에서 산 거야. 둘째 고모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들 이런 비싼 거, 언니, 우리가 진짜 선물하고 싶어서 산 거야. 받아줘. 셋째 고모가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들, 정말 고마워요. 저도 고모들의 진심이 느껴져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다시 한번 모든 가족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직접 만든 미역국과 간단한 반찬들로 차린 소박한 식탁이었습니다. 언니 미역국이 정말 그리웠어. 첫째 고모가 진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역시 언니가 끓인 미역국이 최고야. 둘째 고모도 동조하셨습니다. 언니 레시피 좀 알려줘. 나도 집에서 해보고 싶어. 셋째 고모가 부탁하셨습니다. 할머니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엄마가 겸손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야, 모두의 덕분이지. 특히 우리 주호가 깨우쳐준 덕분이.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시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보며 정말 뿌듯했습니다. 1년 전의 차갑고 날선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밤 9시 고모들이 돌아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언니 오늘 정말 즐거웠어. 다음에 또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이에. 언니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우리가 도와줄게. 고모들의 작별 인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호 엄마 오늘 고공했어. 정말 수고했어. 당신도 고생했어. 할머니도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주호야 할머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우리 가족을 바꿔놨구나. 할머니, 저는 그냥 엄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 그 마음이 모든 걸 바꾼 거야. 모든 가족이 떠나고 나서 엄마와 저는 둘이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주호야, 정말 고마워. 엄마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엄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족들이 엄마를 인정해줘서 행복해. 엄마의 말씀을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엄마 아직 일러요. 아니야, 너도 이제 30대인데 이루진 않지. 엄마가 손자도 보고 싶고 엄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엄마 내년 추석이는 더 큰 집으로 이사를까요? 아니야, 여기가 좋아. 딱 알맞아. 그럼 여기서 계속 살아요. 응, 덕분에 정말 좋은 집에서 살게 됐어. 저는 엄마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1년 전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의 고단하고 서러웠던 엄마의 모습과 지금의 당당하고 행복한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돈으로 시작된 복수였지만 결국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주어야 달빛 아래에서 모자가 나는 따뜻한 대화였습니다. 내년에도 그 다음해에도 이런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역전은 돈으로 잃은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잃은 것이었습니다.